바둑 두는 여자는 아름답다. 2016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8라운드 4경기입니다. 오늘 해설은 박정상 구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경기 SG 골프와 여수 거북선의 대결입니다. 오늘 이 두 팀은 올해 첫 창설된 신생팀인데요. 지금까지 발자취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SG 골프팀이 4승 3패로 이 중상위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여수 거북선 팀은 최하위에 처져 있거든요. 지금 후반기 첫 라운드 시합인데 이 두 팀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팀에게 중요한 시합이 될 것 같은 8라운드 4경기입니다. 그럼 8라운드 3경기까지의 팀 순위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팀 순위입니다. 6승 2패, 이 상위권의 세 팀은 정말 단단하게 자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있었던 경기에서도 포항 포스코 캠텍이 승리를 거두면서 역시 3강임을 다시 한번 증명을 했고요. 오늘 대결을 펼치는 SG 골프팀이 바로 뒤에서 바짝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 거북선은 현재 8위로 1승 6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1승을 6연패로 현재 팀이 위기 상황입니다. 4위의 경기 SG 골프와 8위의 여수 거북선이 만났습니다. 1국 장고대국에서는 루이나이웨이 선수와 이민진 선수가 만났어요. 루이 선수가 지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한 20년 이상 됐죠. 여자 바둑 세계 1인자였기 때문에 사실 상대 전적에서 뒤처지는 선수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광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이민진 선수입니다. 네. 2국 속기대국에서는 박지훈 선수와 이슬아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이 두 선수 상대 전적에서 4승 1패로 박지은 선수가 앞서고 있고요. 두 선수는 전반기에도 맞붙었었는데 당시에도 박지은 선수가 승리를 가져간 바 있습니다. 3국 속기대국 경기 SG 골프의 송일영 선수와 여수 거북선의 김대영 선수가 첫 대결로 만나게 됐는데요. 네, 양 팀의 막내 대결인데 이 두 선수 조금 기풍은 다르거든요. 아주 어떤 멋진 대국을 펼칠지 기대가 됩니다. 네, 랭킹 면에서는 현재 경기 SG 골프가 많이 앞서 나가고 있지만요. 사실 1라운드 대결에서는 또 여수 거북선이 승리를 가져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 주장 이슬아 선수가 박지은 선수에게 패하긴 했지만 그 외 이민진 선수와 김다영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1라운드에서 첫 승을 기록한 바 있죠. 하지만 그 뒤에 지금 부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현재까지 6전 6패인 주장 이슬아 선수가 언제 빨리 살아나느냐 그것이 팀의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보이고요. SG 골프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2연패로 출발했지만 루이 선수의 합류와 함께 지금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거든요. 이런 대조적인 모습의 두 팀이 오늘은 어떤 경기를 펼칠지 기대가 됩니다. 네, 과연 오늘 매치에서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8라운드 4경기입니다. 경기 SG 골프와 여수 거북선의 대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바둑 두는 여자는 아름답다. 2016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네, 40초 오해가 주어지고요. 네, 일단 두 대국의 초반 포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로이나이웨이 선수가 그렇게 흑번을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이 한국에서 활동할 때에도 흑번이 강하기로 유명했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한국은 덤이 6집반인데 중국은 7집반 아니겠습니까? 네. 한국 시합에서 덤을 6집반으로 흑번을 쥐었을 때 루이나이웨이 선수 분명히 만족을 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포석을 두어갈지 좀 궁금했는데요. 일단 루이 나이웨이 선수가 이 소목에서 눈목자 붙임을 굉장히 좋아해요. 또 루이 선수가 좋아하는 수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어깨 짚는 수입니다. 이런 수법은 스승 우칭현 선생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눈목자를 좋아하는 대표적인 기사가 유창혁 구단과 루이 나이웨이 구단이죠.
오늘 대국에서도 눈목자로 굳힘 두어가고요. 예전에 유창혁 구단도 전성기 때 바둑을 보면 상대가 이곳을 걸치면 이렇게 눈목자로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날일자보다는 눈목자를 선호한 바 있습니다. 네, 이스라 선수는 이 양쪽이 마주보는 향소목 포석을 들고 나왔죠. 이쪽과 이쪽이 모두 소목입니다. 또 이런 식으로 두었을 때는 이제 한쪽을 굳히고 반대쪽을 걸칠 때 이렇게 붙여가는 진행이 많이 두어지고요. 네, 일단 우상기 굳혀가죠. 루이나이웨이 선수의 기풍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전투형입니다. 과거의 별명이 철녀였죠. 네. 같은 팀원인 이 박지은 선수도 굉장히 공격형 기풍이잖아요. 과거에는 그랬는데요. 박지은 선수 본인도 인터뷰에서 밝혔다시피 최근에는 공격형이라고 부르기엔 좀 기풍이 변했습니다. 최근에는 좀 더 실리형에 가깝습니다. 네. 로이나이웨이 선수는 그 공격형 기풍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요. 네, 그렇죠. 또 이민진 선수도 뭐 굉장히 치열하게 두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두 선수의 대결을 보면 항상 난타전이었어요. 상대 전적에서는 이민진 선수가 앞서고 있지만 네. 마지막 시합이 2010년 11월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두 선수가 만나지를 못했죠. 재미있는 것은 그 마지막 만남이 광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단체전 결승이었습니다. 결승전이었죠. 네, 그래도 이민진 선수가 또 큰 승부에서 중요할 때 로이나이웨이 선수를 만나서 이겼기 때문에 그렇죠. 확실히 좀 오래 전의 승부였다고 해도 서로의 기억 속에는 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두 선수가 중요한 순간에 많이 만났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두 선수 모두 굉장히 오랫동안 활약을 했었고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항상 꾸준하게 활약을 했던 전천후 폭격기라면 이민진 선수는 이 중요한 순간에 한 방이 있는 선수 아니었습니까? 뭐 아시안 게임 때도 그랬고 네. 정관장배 때도 그랬고요. 확실히 그런 면에서 이민진 선수가 좀 타고난 그런 승부 근성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승부 근성에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지금까지는 많이 말려 들어갔습니다. 과연 오늘 대국에서는 어떨런지요? 지금도 루이나이웨이 선수의 이 좌상기 걸치는 수나 그리고 백의 한 칸 협공은 전부 굉장히 치열한 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을 두고 나서 여기서 반대쪽을 걸쳐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이쪽을 걸쳤을 때에는 백이 받아준다면 여기를 한 칸 띄고 덮어 씌우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석대로 진행이 되었을 때 네. 부분적으로 보면 여기까지 정석인데요. 흑이 미리 이수와 이수의 교환을 해놨기 때문에 눌러 막는 자세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를 두면 백도 협공을 많이 하죠. 두 칸도 있고 한 칸 협공도 있습니다. 네, 속기대국은 이 향소목 포석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박지은 선수가 어떤 정석을 선택하느냐가 참 어려운 장면인데 어딜 두더라도 한 판의 바둑이지만 확실히 최근에는 바짝 협공 가는 건 거의 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약 50년, 60년 전에 일본 바둑을 보면 이런 협공이나 이런 협공 굉장히 많이 쓰였거든요. 그런데 최근 바둑에서는 이 협공은 거의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 바둑에서 유행하던 것이 두 칸 높은 협공인데 이 수도 최근에는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협공은 세 칸 협공과 혹은 오히려 네 칸까지 벌림인지 협공인지 애매한 이 수도 많이 쓰이죠. 이렇게 협공이 점점 넓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그냥 유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바짝 협공하는 것도 뭐 지금도 도서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협공은 정말 안 쓰이고요. 이 높은 한 칸 협공은 가끔 쓰입니다. 어, 이 협공이 안 쓰인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곳을 덮어 씌웠을 때 나와 끊는 과거의 정석이 있는데요. 이 정석대로 진행이 되었을 때 지금 백돌이 이곳에 없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두 칸 높은 협공을 했을 때 흔히 나오는 정석인 백돌이 여기 있고 흑이 여기 있는 이 정석에 비해서 백이 훨씬 불리하죠. 한 점이 흑 진영에 들어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석이 거의 사라졌고 그와 동시에 한 칸 협공도 잘 쓰이지 않습니다. 역시 박지은 선수 멀리서 협공을 해갑니다. 로이나이웨이 선수는 이제 쉬어가는 정석을 선택을 했고요. 네, 그냥 덮어 씌웠네요. 지금 같은 장면에서 그냥 저렇게 덮어 씌우는 수는 잘 쓰이진 않죠. 루이나이웨이 선수만의 독특한 기풍을 지금 이바둑에서도 포석을 통해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걸쳐놨어도 됐을 텐데요. 이제 걸치면 백도 협공을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걸침을 하지 않았고 또 바로 3싸움을 들어갑니다. 확실히 이 정석도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아주 예전부터 좋아하던 정석이죠. 이렇게 꾸준히 한 가지의 기풍을 가지고 성적을 내기가 참 어려운데요. 네. 로이나이웨이 선수는 그 기풍을 참 고수해 가면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루이나이웨이 선수의 전성기라면 한 2000년쯤이죠. 당시에 이제 조은현 구단을 꺾고 남녀 통합기전에서 타이틀을 획득하기도 했었고요. 그 당시 활약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제가 갓 프로가 됐을 무렵인데 네. 당시에 이 루이나이웨이 선수와 시합에서 만나서 100을 쥐면 도저히 이길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때 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입단하자마자 이제 예선 결승에서 한 차례 두었었고 그 다음 해에도 루이나이웨이 선수와 둔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신예의 기사로서 로이나이웨이 선수와 만났으면 정말 약간 기세가 눌릴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바둑 자체가 워낙 강했죠. 뭐 지금도 강하시지만 그 당시에는 특히 흑번이 거의 무적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파괴력이 있었고요. 당시에 이제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초중반은 굉장히 강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도 단점이라면 좀 후반 계산 같은 부분 그리고 좀 착각이나 역전을 잘 당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만 당시에도 보완을 했다면 정말 세계 대회에서 우승을 할 수도 있었던 그런 전략이었어요. 네. 정말 대단한 선수였죠.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예전에 그 삼성화재배에서 야마다 기미오 일본 선수에게 8강에서 패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정말 99% 이긴 바둑을 역전을 당했었고요.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전 90년대 초반에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오다케 히데오 선수인가요? 그때 응시배 준결승에서 붙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역전패를 당하면서 이제 결승 진출을 하지 못했죠. 그때 응시배 4강까지 올라가면서 중간에 이창호 구단을 꺾었거든요. 당시 한국 1인자였던 이창호 구단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로이나이웨이 선수 올해 이 한국 여자 바둑 리그에서도 아주 좋은 성적 거둬주고 있습니다. 이 현재 4승 1패인데요. 이겨간 선수들이 한국의 약간 기대주, 유망주인 선수들이 많아요. 네, 우선 딱 최정 선수에게 멋지게 승리를 거둔 것이 눈에 들어오고요. 네. 패한 것은 오유진 선수였죠. 네, 맞습니다. 한국 여자 바둑의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다 만났습니다. 지금 바로 3-3에 들어간 이유는 뭘까요?
일단 그곳을 두지 않았을 때 여기를 백이 끼우는 수가 있습니다. 이곳을 끼우면 뒤로 받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 한 점이 크게 들어가죠. 이렇게 되기 전에 먼저 백집을 깨 들어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원래 이쪽에 이제 흑돌이 없이 그냥 3-3을 들어가는 형태가 나왔을 때 그때는 보통 백이 여기를 붙이잖아요. 지금은 흑돌이 하나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제 붙일 수 없다는 것도 흑의 장점입니다. 지금 백이 이렇게 두는 것은 나와서 끊는 자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네. 이 진행은 백이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에 이곳에 있는 것도 선수라서 흑은 살아있죠. 보통은 이곳을 두고 이제 있거나 넘거나 어떤 선택도 가능하고요. 여기를 처리한 이후에 여기서 백이 뭐 여기를 밀어간다든지 혹은 주변이 강할 때는 바로 이곳을 붙여서 전투를 들어가기도 합니다.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이 진행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첫 번째는 앞서 설명드린 이곳을 백이 붙일 수 없다는 그 뜻도 있고 또 네. 하나는 그냥 평소에 이제 3-3을 들어가는 형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과 비교를 해봤을 때 백돌이 이곳에 한 칸 역공할 때 3-3을 들어갔다면 그 이후에 어깨를 짚은 거예요. 어깨를 짚었는데 잘 두지 않는 진행이죠. 두 번이나 밀고 아래쪽을 한 칸 띄었기 때문에 이 형태 자체가 흑이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 루이나이웨이 선수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뭐 백도 잘못 둔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기풍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이민진 선수가 때이르게 장고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변화도 말고 또 백의 다른 선택도 가능한 건가요? 일감으로는 역시 일단은 차단하고 봐야죠. 지금 만약 다른 선택을 생각해 본다면 이 장면에서 먼저 끼우는 그런 진행을 생각은 해볼 수가 있는데 어차피 이렇게 진행이 된 다음에도 이 귀에 있는 흑돌에 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끼운 수 자체가 엷을 수도 있었던 흑진영을 좀 굳혀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 선수 네 위에서 덮어 씌우죠. 네. 이곳에 교환을 시키고 나서 지금 여기를 눌러갑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정석대로 흘러갔을 때 그 세력을 바탕으로 해서 백한점을 공격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뭐 이런 진행도 실전에서 수차례 볼 수 있었죠.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이수로 날일자로 덮어 씌우고 나서 여기서 협공하는 것보다는 좀 더 강한 벽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벽을 만들어 가겠다는 이스라 선수의 계획인데요. 여기서 백이 이곳을 이제 붙이는 수도 간혹 나오는데 여기서 흑은 두 가지 선택이 있죠. 과거에는 항상 이 끼우는 수만 두어졌다면 최근에는 바깥쪽으로 젖히고 축관계입니다. 이렇게 느는 수도 있어요. 이것이 축관계인 이유는 여기를 백이 틀어막고 바로 나와 끊었을 때 이 축이 흑이 불리하다면 그때 흑이 이 정석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네, 아슬아슬하지만 축이었네요. 네. 축이기 때문에 만약 이곳을 붙였다면 이렇게 진행을 시켰을 때 여기를 쌍립 서고 이렇게 막는 진행입니다. 결국 세력을 흑에게 좀 허용을 하는 진행이 되겠죠. 네. 이스라 선수도 여기서 반대쪽에서 느는 것은 그 전에 진행이 조금 허무하기 때문에 지금 이쪽을 틀어막고 쭉 느는 것이 일관된 작전이고요. 네, 지금 이 진행 예상이 됩니다.
뭐 여기서부터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죠. 흑도 간혹 뭐 이렇게 중앙에서부터 덮어 씌우는 수도 두어지기도 하는데 무난한 진행이라면 이곳을 두고 뛸 때 같이 뛰어나오는 네, 이 진행이 예상이 됩니다. 이민진 선수도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된 이상 다른 진행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흑도 늘 수밖에 없고 지금 뭐 다른 식의 진행은 없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뭐 이렇게 단수 치고 이쪽을 호구 치고 2단 젖히는 이런 진행도 본 기억은 있는데 이건 정말 과거에나 두어지던 수법이죠. 최근에는 거의 보기 힘든 네. 진행이죠. 그때는 이제 백이 이곳을 끊고 여기를 끊고 그 다음 중앙을 단수 치는 것이 수순이 좋아서 이것은 백이 좋죠. 예전에 이제 사카다 에이오 구단과 우칭엔 선생이 이런 식으로 둔 적은 있는데 최근에 전혀 두어지지 않는 변화입니다. 지금은 이스라 선수가 늘었을 때 백도 이 자리가 워낙 아파서 참 여기를 두고 싶지만 막히는 것을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제 흑돌이 이곳에 이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이쯤 있다면 만약 이 구침이 반대로 이쪽 소목과 이쪽에 구침이 있다면 네. 그때는 백이 한 번 더 아예 밀어버리고 이제 손을 빼는 진행도 간혹 등장합니다. 지금 그렇네요. 지금 그 진행을 선택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은 흑이 좀 멀리 있잖아요. 네, 멀리 있는데 박지은 선수의 생각은 백돌이 지금 상비현 쪽에 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틀어 막힘을 당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견제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흑이 여기를 늘면 아예 여기를 가고 막으면 한 번 더 덮어 씌워서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시키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 또한 충분히 가능한 진행이겠죠. 네. 이스라 선수가 또 한 번 비트네요. 지금 재미있죠? 네. 여기를 흑이 한 번 더 두었을 때 여기 돌이 있는 것이 제격이라는 뜻이고요. 백도 기세는 이제 여기를 젖혀야 되는데 흑이 아래쪽 두 칸보다 지금 여기가 낫다는 뜻으로 이스라 선수가 여기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서로 이런 기세의 진행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백이 여기를 한 번 더 민 것은 흑이 손 뺐을 때 이 자세가 훨씬 좋다는 뜻입니다. 백돌이 여기에 있는 것이 이쪽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좋죠. 지금 자충을 채워서 뭐 나중에 끊어갈 때도 그렇고 이 내점을 좀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서로 의도를 약간 거슬러 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 칸을 띄면 이제는 이스라 선수가 여기를 늘어서 이 교환이 된 만큼 흑 두 점이 좀 숨통이 튀었다는 겁니다. 기세는 이곳을 두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 한 점을 쉽게 타개할 수 없다면 그때는 백의 실패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뭐 말 그대로 안쪽에서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이거는 흑도 주변이 좀 두터워 보이는데요. 네. 예전에 이스라 선수가 처음 입단했을 때부터 이 이스라 선수의 바둑이 좀 센스가 있다고 느껴졌거든요. 지금 이런 수도 좀 그런 면이 있죠. 상대가 다음 수가 여기를 젖힐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한 점에 대해서 두 번을 연타한다면 아래쪽을 가고 나서 이렇게 날일자 덮어 씌우는 것보다는 위로 가고 확실하게 중앙을 틀어 막는 것이 낫다라는 뜻이고요. 그 순간의 센스입니다.
박지은 선수도 이스라 선수의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진 선수가 결국 여기를 그냥 받았네요. 그러자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이 교환을 시켰고 다음에 이런 곳도 좋은 자리이고 아예 손을 돌려서 다른 곳을 향할 수도 있습니다. 큰 자리는 많죠. 일감은 여기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흑돌이 아직 완벽하게 두터움은 아니기 때문에 네. 다음에 이곳 붙이는 것을 보면서 좀 더 안정을 꾀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약한 돌을 먼저 보강하는 수가 유력해 보입니다. 8라운드 4경기에서 두 팀이 만났습니다. 경기 SG골프와 여수 거북선의 대결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경기 SG골프와 여수 거북선의 대결. 이국 속기대국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박지은 선수가 지금 바둑판에 바짝 몸을 당겨서 수익에 몰두하고 있는데 그만큼 초반부터 지금 새로 나오는 형태이고 네. 집중을 안 할 수가 없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젖히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를 한 칸을 뛰었는데 이스라 선수가 한술 더 떠서 아예 여기까지 지금 받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늘어준다면 이렇게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넣을 수만 있다면 흑으로서는 뭐 가장 좋은 그림이죠. 그럼 백이 그냥 젖히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이 여기서 손을 뺐을 때 아무래도 아까 중앙 쪽을 막히는 것보다는 좀 숨통이 튀었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는 백도 이곳을 젖힐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젖히네요. 기세죠. 사실 이곳은 지금 두지 않는다고 해도 당장 백이 아래쪽으로 뭐 어떻게 할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보통이라면 여기를 늘었을 텐데요. 이스라 선수는 그냥 날짜 시움만 당하더라도 이 자리가 아프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흑이었다면 저는 이곳을 늘고 날짜로 씌울 때 뭐 이런 곳을 하나 교환시킬 수도 있고 그 후에 이렇게 중앙으로 나가서 진행을 했을 것 같아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일단 젖힌 곳 받아두고요. 이 백돌은 어느 정도 탄력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여기를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수 아니면 이수가 유력합니다. 기분은 여기까지 한번 늘고 싶죠. 네. 덮어 씌운다고 하더라도 항상 이 부분에서 이제 타겟의 맥점이 여기를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은 그냥 날짜로 가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언제든지 안에서 살고자 할 때는 여기를 붙여서 여덟, 아홉. 또 거기를 넣습니까? 어, 늘고 이렇게 젖히면 항상 모양을 잡는 데는 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박지은 선수는 그냥 이 교환 자체가 흙이 늘었을 때보다 훨씬 득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만 교환시키고 여기를 두어가네요. 이미 백이 늘어가는 걸 이스라 선수가 좀 원했던 진행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아까랑 차이점은 여기를 백이 받을 때 흙이 느는 자세가 안 나오죠. 지금 하나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약점이 눈에 들어오고 뭐 이런 급소자리만 한 칸 뛴다고 하더라도 호흡 칠 때 나중에 끊으면 이 부분적으로 대책이 없습니다. 하나 젖혀진 차이가 꽤나 흙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 선수 쉬워가는데요.
이쪽을 여덟, 아홉, 나오는 것이 보통이고요. 지금 제가 이 수에 살짝 놀랐던 이유는 둔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 흙을 백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흙의 세력 안에서 백이 타개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곳 젖히는 것이 싫었다면 사실 이런 한 칸이 오히려 더 무난한 감각입니다. 한 칸을 띄어서 다음에 끼우는 것도 노리고 이런 약점 활용을 좀 노렸을 때 아무래도 이곳에 있는 것이 좀 더 위치가 낫거든요. 그래서 이 는수는 저의 일감으로는 잘 떠오르지 않네요. 30초 하나, 그에 대한 평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섯, 일곱, 아, 역시 맥점을 들어가네요. 네, 바로 맥점을 짚어가네요. 저런 것만 봐도 확실히 박진희 선수의 기풍이 좀 변했죠. 지금 이런 장면에서 좀 공격적인 성향의 기사들이라면 이런 곳은 교환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가고 나서 오히려 나중에 이쪽이나 이쪽에 흙의 단점을 노리죠. 지금은 상대의 단점도 없애지만 자신의 돌도 확실하게 좀 빨리빨리 타개하기 위해서 박진희 선수가 이 진행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셋, 넷, 뭐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단수를 맞을 수도 없고 뭐 여기만 막아도 일단 쉽게 살았죠. 그렇게 공격당할 돌은 아니고요. 네. 하지만 이스라 선수도 그 진행이라면 자신의 형태를 뭐 완벽하게 정돈을 했기 때문에 중반을 두텁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 선수의 기풍은 좀 어떤가요? 이스라 선수는 이제 컨디션이 좋을 때 보면 이 순간순간의 센스가 있죠. 셋, 그래서 좀 넷, 날카로운 착점들이 나오고 다섯, 일곱, 여덟, 제가 뭐 완벽한 전투만을 추구하는 바둑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싸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전투를 마다하지는 않는 기사군요. 네. 대부분의 여자 기사들이 그렇고 대부분의 여자 바둑 리그의 내용이 그렇죠. 그게 참 여자 바둑의 약간 색깔인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 제가 생각을 해보면 뭐 이것이 완벽한 이유는 아니겠습니다만 제 나름의 추측은 이렇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입단했을 때 이 객관적인 전력에서 남자 기사들보다 좀 뒤처지잖아요. 그것은 여자 입단대가 따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보통 이제 연구생에서 한 4조, 3조 이 정도일 때 프로 입단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남자 기사들보다는 그러니까 1조 출신의 이 프로보다는 아무래도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약함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무난하게 흘러가면 아무래도 기량의 고하가 완벽하게 드러나니까 아, 네. 좀 더 전투적으로 싸움을 걸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전투형이 된 것이 아닌가 저의 추측입니다. 그렇죠. 이걸 어떻게 또 연구하는 데도 없고 네. 설문조사하는 데도 없고요. 네. 일단 백돌들의 안정을 취해가고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스라 선수가 사실 여수 거북선의 제 1주전인데요. 올해 이 전반기까지 성적은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6판의 대국을 펼쳐서 아직 승리를 거두지를 못했죠. 그런데 이 상대하는 선수들이 전부 에이스들이었어요. 맞아요. 뭐 오늘 대국을 하는 박지은 선수와도 1라운드에서 만났었고요. 뭐 위진 선수, 오유진 선수, 왕천신 선수. 네, 정말 이 세계적인 네로라는 강자들과 다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 선수 역시도 여수 거북선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하나, 뭐 이스라 선수 본인이 그런 핑계를 대고 싶지 않을 겁니다. 다섯, 빨리 얼마만큼 본인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느냐 그것이 이스라 선수와 여수 거북선 팀의 네. 고민이죠. 네, 역시 박진 선수의 이 늘어간 수는 조금 심하지 않았나 싶어요. 여기를 젖혔을 때까지는 100의 포석 성공으로 보였는데 늘어간 수로는 그냥 우측으로 한 칸 띄는 것이 좀 나았던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단수 치고 있나요? 여덟, 반대쪽을 밀어갑니다. 단수 치고 있는다면 어떤 진행인가요? 이렇게 있는 진행이 되었을 테고
대신에 이 아래쪽은 흙이 먼저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고 나서 중앙을 미는 것과 아래쪽 가는 것을 맛보기로 하는 진행, 이것이 오히려 일감이었는데 박지은 선수는 먼저 여기를 밀었고요. 네. 이거는 뭐 흙도 안 넣을 수가 없죠. 30초. 하나, 네, 여기서 어떤 행마를 할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단수 치고 나가는 것이 일감이긴 한데 일단 피해를 입고 시작을 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고 이제 급소를 간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진행입니다. 단지 이 부분에서는 백이 좀 피해를 입었죠. 먼저 이곳을 단수 치고 나가는 것이 일감인 이유는 여기를 밀면 그냥 받아주고 이제는 한 점을 잡아도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있기 때문에 하나, 둘, 백의 빵따냄이 그렇게 위력적으로 느껴지진 않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역시 그 진행 선택을 합니다. 네. 지금 한 점을 버리는 것은 이야기가 다르죠. 아까의 형태와 백돌은 거의 공배 같은 곳이고 흙은 하나 중앙 쪽으로 힘차게 뻗은 자세,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행시키는 것은 백이 좋습니다. 흑도 한 점은 살려가야겠고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렇게 된다면 뭐 거의 필연이죠. 여기까지는 진행이 될 테고 이 급소를 가거나 혹은 한 번 더 여기를 밀거나 그 정도 선택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여기서부터 흑의 다음 수는 뭐 계속 필연이지만 그 이후의 변화를 이스라 선수가 생각하느라 마지막 9에 착점을 하고 있죠. 네. 지금도 느는 것까지는 당연한 수순이겠죠. 당연한 수죠. 이 상황에서 백의 선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미는 것이 여기 젖히는 것도 워낙 좋기 때문에 한 반은 선수로 듣고 있다고 보면 백은 급소가 아니라 그냥 멀리 씌어서 어떻게든 이쪽을 틀어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셋, 부분적으로는 역시 이곳이 급소입니다. 이곳을 둬서 나와 끊는 것과 중앙 쪽 틀어 막는 것을 맛보기로 한다면 흙이 밀고 나면 자연스럽게 여기를 밀고 올라오면서 이제 젖히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의 행마는 흙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백이 여기를 둘 때 흙이 이곳을 민 거예요. 이건 흙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백을 밀어주는 행마가 나오게 되면 안 되겠네요. 네. 그래서 백이 여기를 두면 아마 흙도 반대쪽에서 나가는 것을 가장 먼저 떠올려 봐야 될 것 같아요. 30초. 그러면 그때 하나, 백이 둘, 자신의 모양을 정돈하고 나서 이 넷, 두 칸 사이를 노리는 그런 식의 진행이 예상이 됩니다. 여덟. 네, 급소자리 놓치지 않죠. 예전보다는 많이 얌전해졌다고 하지만 원래 별명은 여자 유창혁이었습니다. 네. 당시 유창혁 구단의 별명이 세계 최고의 공격수였고요. 기풍이 좀 변했다고 해도 그런 느낌은 좀 남아있죠. 네. 여기서의 이스라 선수의 행마가 어려운데요. 지금 중앙으로 그냥 이렇게 탈출하는 것도 넷,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쪽에 나와 끊는 것이 가능해지는 순간 이 아래쪽에 흙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네. 네, 역시 그 수가 일감이긴 해요. 다음에 백이 여기까지 거의 선수라고 본다면 흙이 이쪽에 탈출을 시도하는 순간 백이 벽과 싸우는 느낌입니다. 일단 중앙 백도를 밀어주지 않으려 반대쪽으로 들어갑니다. 하나, 둘, 여기서 저 두 칸 사이를 바로 가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곱, 끊어도 여덟, 아홉. 네,
이렇게 진행이 된 이후에 여기서 흑은 끊고 패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끼우는 맥점이 있죠. 받으면 그대로 양단수에 걸려서 이건 백이 안 됩니다. 박지은 선수 꽉 막아갔습니다. 우변은 초 하나, 그렇게 급한 곳은 아닙니까? 네, 당장은 뭐 그렇게 급하지는 않습니다. 여섯, 일곱, 뭐 중간에 하나 정도는 단수를 쳐 놓을 수도 있고 뭐 그냥 손 빼는 것도 가능하고요. 흑이 다음에 도봤자 뭐 이런 정도인데 여전히 끊고 나서 이쪽 부분을 붙여가거나 하면 다음에 이곳 느는 것도 맛이 나쁘고 그렇게 흑의 형태가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네, 이스라 선수 두 칸 사이를 지켰죠. 일단 이곳에 흑돌이 빨리 안정이 돼야 뭐 이쪽을 다가선다거나 혹은 3-3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여섯, 이 일곱, 수는 여덟, 아홉, 차분하면서도 좋은 자리입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이제 흑이 한 번 더 이곳을 치받고 백이 한 칸 뛰는 정도 예상이 되네요.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집어서 받아가네요. 이스라 선수와 박지은 선수입니다. 일단 두 선수 2016 여자 리그에서 두 선수 모두 만족스러운 성적은 아닌데 네, 이스라 선수 쪽이 좀 더 슬럼프가 길어지고 있고요. 박지은 선수도 굉장히 오랜 기간 이 한국 여자 바둑의 에이스였던 것을 생각하면 3승 3패는 분명 불만족입니다. 이스라 선수 올해 여자 바둑리그 첫 출전 해입니다. 네. 현재 여자 랭킹은 박지은 선수가 3등입니다. 이스라 이스라 선수는 선수는, 16위죠. 박지은 선수 촐기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촐기 2회가 남아 있고요. 이스라 선수 아직 5회 남아 있습니다. 두 선수를 비교해보면 이스라 선수가 아무래도 좀 더 속기형에 가깝습니다. 박지은 선수는 평소에 이 3시간 바둑을 두거나 혹은 뭐 1시간 이렇게 제한 시간이 여유 있게 주어지는 시합에서 좀 때이르게 초일게 쫓기는 편입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은 이스라 선수가 조금 하나, 좋아요. 둘, 셋, 넷, 다른 것보다도 다섯, 박지은 선수가 지금 여기를 하나 젖혀주는 교환을 하긴 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젖혔다고 해서 뭐 이쪽이 약점을 노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네. 애초에 의미가 좀 사라졌고 역시 그 원인은 이 내려 선수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은 박지은 선수가 아예 그냥 이 흑돌은 이제 안정이 됐다라고 인정을 해줬네요. 그래서 하나 젖히는 교환까지 아끼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곳을 벌립니다. 이 젖히는 교환을 하는 이유는 다음에 흑이 3-3을 들어갔을 때 이 교환이 없다면 여기를 막고 젖힐 때 이렇게 빈삼각으로 둬야 되는데 지금은 이 교환이 있기 때문에 단수 치고 여덟, 이렇게 받거나 혹은 손을 빼는 것도 가능합니다. 바로 3-3에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한 점을 끊어 잡겠다는 겁니다. 이스라 선수가 이렇게 두텁게 두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시키고 나서 다음에 백이 다른 곳을 두면 이제 여기를 공격을 갔을 때 아무래도 흑돌이 두터워야 좀 더 강하게 백돌을 몰아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자신의 돌부터 안정을 꾀합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단수 교환을 해두고요. 네, 이제는 끊어 잡겠죠.
지금 여기를 끊어 잡지 않으면 다음에 백이 이었을 때 이 교환만큼 악수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백이 이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곳에 다가오면 원래 이수 교환이 없을 때는 뭐 침입도 통렬할 수가 있는데 이수 교환이 대악수라서 그 통렬한 정도가 훨씬 덜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네, 끊어 잡아갑니다. 네, 여기서 백도 두고 싶은 곳은 많습니다. 네, 이곳은 뭐 이스라 선수가 항상 이렇게 늘 준비를 하고 있을 테고 박지은 선수가 이쪽 부근을 향한다면 뭐 붙여서 갈 수도 있고 몇 가지 선택은 있어요. 붙이고 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좀 더 넓게 이제 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형태에서 붙이는 것은 주변 상황을 막론하고 항상 등장하는 유행 수법이죠. 날일자 소목구침에는 뭐 다섯. 자주 나오는 형태죠. 네, 예전에는 이 굳힘에 있어서 백이 먼저 둔다면 이 붙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옆으로 붙이는 수가 많이 사용되는데 지금은 그렇다고 해도 사실은 이 폭이 좁아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나요? 네. 그 외에 백이 또 두고 싶은 자리는 이곳이 집으로 굉장히 큰 자리이고 뭐 이런 곳도 안형의 급소입니다. 흑이 백의 공격을 노리고 있다면 둘, 빨리 안정을 취하는 것도 다섯. 괜찮지 않을까요? 네, 지금은 뭐 몇 가지 선택은 있는데 일단 이곳 붙임수 역시 유행하는 수답네요. 네. 지금까지 진행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확실히 흙이 좀 편해 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젖혀서 받아가죠. 늘고 느는 것까지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곳을 밀지 않는다면 이렇게 늘어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 사이 째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도 여기를 늘기 위해서 하나 밀어야 되고 30초. 하나, 만약 이 미는 교환이 싫다면 그냥 한 점을 잡아야 합니다. 다섯. 그런데 이 그냥 한 점을 잡을 거라면 또 여기를 왜 붙였는지가 좀 의문이에요. 지금 아래쪽 젖히는 수가 나왔습니까? 이것은 단수 치고 는다면 여기를 끊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가능한가요? 글쎄요. 한눈에 봐선 모르겠습니다. 단수 치고 있는다면 이건 확실치 않은데요. 자체 수상전에서는 백이 치죠. 지금 이 흑의 세수가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틀어 막을 수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틀어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백이 안 됩니다. 그럼 박지은 선수가 이제 이쪽을 노릴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지 지금 이렇게 두겠다는 생각으로 보여요. 네. 글쎄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박지은 선수의 생각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10초. 하나, 이런 식으로 두겠다는 것 같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스라 선수가 참아두네요. 지금의 이 진행이라면 박지은 선수의 2선 젖히는 수가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이스라 선수가 참아뒀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 선수가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그 변화가 흙이 좋지 않다고 보고 지금 참아둔 것인데 이렇게 된다면 그냥 여기를 늘고 흙이 여기를 늘었을 때 백이 지킨 것과 비교해 보면 이제는 백이 선수를 줄 확률이 높아졌어요. 이
이슬아 선수가 한 번 더 여기를 밀고 그다음에 이쪽을 내려서겠죠. 그럼 여기서는 집으로는 흙이 좀 더 득을 받지만 이제 백이 손 빼고 다른 큰 곳을 향할 수가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큰 곳이라면 여섯, 일곱. 이 하변 쪽에 백을 좀 압박하는 스타일인가요? 지금 백이 먼저 손을 뺄 수가 있죠. 아, 네. 틀어 막는군요. 틀어 막으면 이제 어차피 늡니다. 그러니까 백돌이 이 상황에서 여기 있는 것이 집으로 좀 낫다는 뜻이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여기서 백은 손을 빼고 지금 이곳을 둘지 아니면 여기를 틀어 막을지 그런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좌우기 쪽 잡는 곳은 몇 집 정도 되는 곳인가요? 이곳을 두는 것이 물론 여기를 흙이 두었을 때 집만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 흙이 다가섰을 때도 훨씬 통렬하고 그렇기 때문에 집만 셌을 때보다 좀 더 가치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일단 집부터 한번 세어보죠. 네. 집만 본다면 여기를 두고 나서 다음에 여기를 내려서고 젖혀 있는 것이 흙에 걸립니다. 이렇게 본다면 100집이 10집이 12, 13집 차이 나고요. 흙이 6집이 늘어나요. 그럼 19집이죠. 그러니까 집만 보면 19집인데 그 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20집 이상의 큰 자리입니다. 일곱. 와, 네, 그것을 두네요. 네. 이제는 두고 싶은 곳이 딱 3곳 남았네요. 세 곳이요. 이제 이곳으로 백을 압박하는 것과 여기를 두 칸 벌려서 여전히 침입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변인데요. 상변은 좀 어렵습니다. 상변은 주변에 흙이 두터워서 팩감이 흙이 많다고 판단되는 국면에서는 항상 이 수법이 통렬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이렇게 패를 했을 때 뭐 그렇게 뚜렷한 팩감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패는 백이 다음에 젖혔을 때 패를 걸어간다면 이렇게 빵따님을 당하기 때문에 흙이 정말 팩감이 많을 때 사용해야 되는 수법입니다. 그렇다면 상변 쪽을 먼저 가도 지금 흙이 뭐 뚜렷이 어떤 수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간다면 이수가 정수일 것 같아요. 이 상변만 놓고 보면요. 둘, 셋, 넷, 여기를 둬서 이쪽을 여섯, 미는 것과 지금 그 자리 갑니다. 네. 여기를 미는 것과 여기를 틀어 막으면 이곳 선수를 하고 나서 밀어 올리거나 혹은 한 칸 띄어서 나온다면 이것은 양쪽의 백돌이 차단됐죠. 이건 백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곳을 침입을 하면 백도 중앙으로 날일자로 받고 넘겨줘야 되나요? 넘겨주는 정도입니다. 지금 위에서 틀어막는 것은 여전히 이제 넘겨주는 형태는 나오지만 그 과정에서 백의 형태가 조금 무너져요. 하나, 찌르고 이곳을 민다면 셋, 넷, 늘 때 여기를 하나 끊어두고 흙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덟, 중앙 쪽이 그렇게 두터운 형태가 아닙니다.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이런 게 이스라 선수의 날카로운 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이스라 선수 뭐 기풍이 날카롭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 저수 자체는 원래 있는 수입니다. 마지막 30초. 저수의 의도가 예전에는 이곳을 무조건 침입하고 나서 날일자로 갔다면 다섯, 이 여섯, 교환 자체가 일곱, 다음에 이곳에 젖혀 있는 이 끝내기가 있기 때문에 집으로 손해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것을 교환시키지 않고 그냥 들어가는 수가 생긴 거죠. 실전에도 박재윤 선수 그냥 넘겨주네요. 네, 지금 저것이 정수입니다.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이스라 선수 촐기를 사용을 하네요. 박지은 선수 마지막 촐기입니다. 박지은 선수와 이스라 선수의 속기 대국입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보시죠.